조선 팔도 발에 치이는 게 흙이요 눈에 밟히는 게 거지라지만 여기 조금 특별한 팔자를 타고난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개똥이. 제 이름처럼 시장바닥 개똥마냥 굴러먹던 놈이었으나 그놈의 얼굴에는 누구도 감히 읽어내지 못한 기이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칠흑 같은 밤 거지 굴을 찾은 한 노승이 개똥이의 얼굴을 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멈춰 섰습니다. 그 노승은 관상 하나로 세상을 본다는 자였는데 개똥이의 눈매를 보더니 이내 온몸을 벌벌 떨며 입을 열었지요. 이럴 수가. 평생 산속에서 돌을 닦았으나 이런 관상은 처음이로다. 너는 어찌하여 이런 거지 굴에 처박혀 있는 것이냐. 개똥이는 귀찮은 듯 돌아 누웠지만 노승은 그놈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 눈썹 사이엔 태산을 가를 형국이 있고 눈동자엔 만성을 호령할 호랑이가 들어앉았다. 너는 암행어사의 관상을 타고났다. 그것도 왕의 칼을 대신 휘둘러 천하의 피를 씻어낼 전무후무한 어사 중의 어사가 될 상이란 말이다. 어사라니. 하루 한 끼 풀칠하기도 바쁜 거지에게 어사는 하늘 위의 구름보다 먼 이야기였습니다. 개똥이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노승이 건넨 낡은 보따리 안에서 나온 깨진 녹그릇 조각 하나를 본 순간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이 떠난 뒤 거지 굴의 밤은 평소보다 유난히 깊고 무거웠습니다. 개똥이는 낡은 가마니 위에 누워 노승이 남기고 간 녹그릇 조각을 만지작거렸지요. 손때 묻고 깨진 볼품없는 쇳조각일 뿐인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쥐고 있으면 심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던 개똥이가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섰습니다.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민 서늘한 보름달이 세상의 어둠을 가르고 있을 때였지요. 개똥이가 무심코 손바닥 위 녹그릇 조각을 달빛 아래 비추어 본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개똥이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깨진 쇳조각 위로 차가운 달빛이 부서지더니 굴 내부의 흙벽 위로 거대한 환영이 투사된 것이지요. 그것은 분명 임금의 전력만이 가질 수 있다는 암행어사의 상징 5마리의 말이 역동적으로 달리는 오마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저 헛것을 본 것이라며 눈을 비벼보았지만 녹그릇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안개는 개똥이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 고을 쪽에서 바람을 타고 백성들의 비명과 서러운 곡소리가 들려온 것은 관상만 어사면 뭐하나. 세상이 온통 똥밭인데. 하지만 이 조각이 나를 부르는 거라면 한번 놀아나 주지. 개똥이는 더 이상 비겁하게 숨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산을 내려가듯 은밀하고도 빠르게 고을 사또의 저택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낡은 누더기가 밤바람에 펄럭였으나 그 기세만큼은 비단 도포를 입은 고귀한 관리보다 서슬퍼런 밤이었습니다. 그 밤 사또의 저택은 평화로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개똥이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사또의 곳간에 침입했지요. 곳간은 썩어나는 쌀과 백성들에게서 강탈한 비단으로 가득했습니다. 썩어 빠진 농 같으니 개똥이의 주먹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곳간을 털어 쌀가마니를 거지 굴로 옮겨다 주고 사또가 가장 아끼던 비단에 개똥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곳간이 털린 것을 안 사또는 노발대발하며 범인을 찾기 위해 온 마을을 뒤졌으나 개똥이는 이미 바람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열 선비는 개똥이에게 자신의 도포를 입히고 어사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덕목을 가르쳤습니다. 누더기를 벗고 낡았지만 깨끗한 도포를 걸친 개똥이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여전히 거지의 냄새가 났지만 그 눈빛은 이제 진정한 어사의 기운을 품기 시작했지요. 내가 비록 가짜 어사의 행색을 하겠지만 내 정의만큼은 진짜일 것이오. 개똥이는 이열 대신 첫 번째 임무지인 곡성으로 향했습니다. 등의 맨 보따리 속에는 진짜 마패와 이열의 일기 그리고 개똥이의 정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곡성에 도착한 개똥이를 맞이한 것은 마을 전체를 덮은 으스스한 곡소리였습니다. 곳곳마다 상여가 나고 마을 사람들은 흉흉한 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병이 아니오. 개똥이는 자신의 관상 보는 눈과 이열의 암행일기에서 배운 지식을 동원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유가 단순한 역병이 아니라 마을 관리들의 탐욕이 불러온 독살임을 밝혀냈습니다. 죽은 자들의 얼굴에는 모두 희미한 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곡성 고을의 사또는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린다는 소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관아는 섬뜩한 기운에 휩싸여 아무도 밤에는 가까이 가지 못했지요. 개똥이는 이 소문의 진위를 파헤치기 위해 밤에 관아로 잠입했습니다. 귀신이라.
관상에 귀신 그림자가 없는 걸 보니 필시 사람이겠구나. 개똥이는 귀신 분장을 한 자객들이 사또를 위협하여 재산을 갈취하려 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개똥이의 날카로운 눈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자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곡성에서 다음 마을로 넘어가는 여우고개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사람을 홀려 재물을 빼앗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여우 요괴 이야기였지요. 개똥이는 요괴의 정체가 요물이 아니라 외고와 결탁하여 백성들을 등쳐먹던 변절한 무관임을 밝혀냈습니다. 요염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던 무관은 개똥이의 날카로운 일격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며 정의를 행할 때마다 개똥이가 품에 지닌 녹그릇 조각, 즉 마패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말의 형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개똥이가 부정을 꾸짖을 때마다 푸른 빛을 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쇳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개똥이의 정의로운 마음과 관상의 기운에 공명하여 진정한 암행어사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패의 빛은 어둠 속에서 개똥이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개똥이의 활약은 점차 한양의 조정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를 영웅으로 보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고위 관료들은 개똥이를 제거하기 위해 무자비한 자객 흑풍을 파견했습니다. 흑풍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개똥이의 뒤를 쫓았고 개똥이는 자신을 덮쳐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감지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있던 밤 개똥이는 흑풍의 칼날을 가까스로 피하며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흑풍의 끈질긴 추격에 개똥이는 결국 죽음의 문턱에 내몰렸습니다. 칼날이 개똥이의 심장을 향해 꽂히는 순간 그는 아득한 의식 속에서 거지 굴 노승이 건넸던 낡은 비급서의 진위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술 비급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힘을 가르치는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개똥이의 몸에서 잠재되어 있던 힘이 폭발하며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거지 건법을 완성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고 낡은 지팡이를 휘두르는 개똥이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한 거친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으로 개똥이가 향한 곳은 바닷가 외딴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탐욕스러운 염전 주인이 백성들을 속여 소금 창고에 가두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비참한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개똥이는 거지의 모습으로 다시 잠입하여 노예들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노예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직접 체험하며 그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염전 주인의 비리를 파헤치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똥이가 염전 노예들을 해방시킨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악용한 또 다른 악당이 나타났습니다. 개똥이를 사칭하여 가짜 마패를 흔들며 백성들을 수탈하는 가짜 어사였습니다. 진정한 정의를 가진 개똥이와 거짓된 명예를 내세우는 가짜 어사의 대결. 개똥이는 가짜 어사의 관상에 탐욕과 비겁함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역겹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백성들의 눈은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가짜 어사를 처단하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던 개똥이는 우연히 들른 마을에서 소름 끼치는 예언을 하는 흑무당을 만났습니다. 붉은 달이 뜨는 밤 왕자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덮으리라. 너의 관상은 이미 저주받았으니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으리라. 흑무당의 말처럼 그날 밤 하늘에는 피처럼 붉은 달이 떠올랐고 개똥이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흉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관상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음모의 배후에 왕실을 저주하는 흑무당이 있음을 개똥이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관상에 드리워진 흉한 기운에 고뇌하던 개똥이는 다시 거지 굴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칼날을 내 심장에 꽂을지언정 그 칼날을 붙잡고 운명을 베어 넘겨라. 노승의 가르침을 깨달은 개똥이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에서 수련하며 흉한 기운을 다스리고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관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저주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고 오직 강인한 의지만이 빛났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개똥이는 거대한 음모의 배후에 영의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왕실을 장악하고 세상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는 최악의 탐관오리였지요. 개똥이는 영의정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개똥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백성과 유랑민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낡은 깃발을 든 채 모두의 눈에는 개똥이와 같은 정의의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영의정의 본가 앞에 다다른 개똥이와 그의 군단. 영의정은 이들을 비웃으며 병사들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자 마패는 푸른 빛을 넘어 황금빛 성광을 바라며 하늘을 찢을듯이 빛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개똥이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수천 명의 거지와 백성들이 마패 형상의 깃발을 흔들며 정의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사의 출두가 아니라 민초들의 억눌렸던 분노와 희망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의정의 비리는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는 개똥이와 민중의 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열 선비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밀지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사실 버려진 왕족의 핏줄이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폐위된 왕비의 아들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 거지 굴에 버려져야 했던 비운의 왕자였습니다. 개똥이의 관상에 서려 있던 왕의 기운은 바로 그 숙명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임을 알게 된 개똥이. 화려한 궁궐과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다스릴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고뇌 끝에 왕자 대신 길 위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겪은 백성들의 고통을 잊을 수 없었고 왕궁 안에서 편안히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직접 발로 뛰며 불의를 처단하는 길 위의 어사가 되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나는 개똥이다. 왕자는 내게 맞지 않는 옷이니라. 모든 악을 처단하고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은 개똥이. 그는 다시 거지 굴 시절의 낡은 누더기를 걸치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는 낡은 녹그릇 조각이 아닌 진정한 암행어사의 마패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불의를 꿰뚫어 보는 강렬한 빛을 발했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걷는 개똥이의 모습은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희망이요 정의의 화신이 되어 이 땅의 불의가 사라질 때까지 영원히 방랑할 암행어사 개똥이로 남을 것입니다.